BBC의 오늘자 메인 보도가 화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은데 이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 카드로 큰 걸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BBC 코리아는 전날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으로 종전선언과 더불어 평화협정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과거 민주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북한과의 회담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빛을 보긴 했지만 결국 그 맥이 끊겨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트왕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SNS를 통해 두 사람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특정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고 적었습니다. 일기 재임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엔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자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 총선 전에 한반도 훈풍이 불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지층의 마음이 너무나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지지층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지 제대로 조언을 하거나 직언을 올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고 보는데 최근 이재명 정부 비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포부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안전한 길로 갔으면 싶은 거예요. 저는 자신을 당선시켜 주었던 이 연합, 정치연합, 내란 극복 정치연합 또는 민주진보 정치연합 이것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외연을 중도 보수 쪽으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 기반을 유지를 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민주당과 이 진보 진영은 통합과 연대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4년간 앞으로 뒷받침하고 이 그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안전하고 유익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이런 길인데 본인의 지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 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난동. 그다음에 지금 X 같은 SNS를 이용해서 그 샤라웃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을 뽑아올리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문저털레유라고 해서 사실상 그 작업을 해온 사람들을 뭐 대통령이 직접 했을 리는 없지만 그 대통령을 따르는 진영에서 컨트롤한 의혹이 굉장히 짙은데 이 방식으로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사실 제가 오늘 진도로 더 나갈 생각은 없고 지금까지 한 얘기의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네. 이거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맥락에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는 있겠죠.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은 하는데 의도를 말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 비평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도를 직접 말씀할 때까지 어떤 추론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할이 달라진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역사 덕후로서 어려운 시기와 좋은 시기 또는 괜찮은 시기가 번갈아 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는 지나갈 거야. 이 시기도.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거야. 절망에 빠지지 말고 기다리면서 더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잘 견뎌나가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좋은 시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시기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시기인데 좋은 시기가 왔을 때는 이 시기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도 역시. 네.
근데 조금이라도 더 이 시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기가 빨리 끝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그때 제가 지금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슨 신경안정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은 무슨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런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또 잘 되겠죠. 민주당이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이 저는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봐요. 이 정도는 별 싸움 아니에요. 과거에 민주당이 분당 위기로 갔던 여러 일에 비하면 예컨대 뭐 박지원 의원님이 그 전에 문모닝 하시던 시절에 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때 어땠는데 그때 지금하고 게임도 안 돼요. 민주당의 꽤 긴 역사에서 보면 이 정도의 내부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은 되게 흔한 일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의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상황이 명백하잖아요. 대통령은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여러 말과 행동,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로 볼 때 명백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대통령하고 호흡 잘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호흡이 안 맞고 그 대통령하고 계속 엇길로 가면서 자기 정치했다고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립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상 픽한 후보가 되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원치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위법행위가 아닌 한은. 그러나 이 정치의 영역은 이 공감과 소통으로 하는 거지 권한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그 점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누가 되더라도 직업 공무원들하고 호흡 맞춰서 하듯이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꼽으라면 유능입니다. 임기 초반 지지율 고공행진은 다른 건 몰라도 일을 잘한다는 일잘러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발적 뉴 이재명 세력으로 편입한 것도 탁월한 행정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 뉴 이재명이 우리 민주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전대가 끝나고 승자, 패자 모두 관저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빠른 시간 안으로 지지층을 위로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심각한 사태로 빠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